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근 시장에서 이제 조금 시장이 버벅대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의 관점은 일단 변하진 않고요. 이걸 결론부터 이야기해 보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시장으로 매매하겠다고 한다면, 뭐,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사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환율이 있잖아요. 위에 보면 이게 환율이고요. 이게 환율이 쭉 왔다 이렇게 떨어지는 환율이고, 이거는 이제 아래 코스피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의 생각은 이 환율 1446원, 이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환율이 돌파하지 않는다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를 수는 있겠죠, 이렇게. 돌파하지 않고 환율이 이렇게 돌파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잠시 반등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코스피는 이 저점을 요때 저점 있잖아요. 10월 달에 저점을 깨지 않고 조정은 가겠지만 저점은 깨지 않을 것 같다. 즉, 이 구간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투자자에게는 매수 구간이다. 조정 시 매수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환율과 코스피의 관계는 지금 코스피가 작성되고 나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한 번도 이게 달라진 적은 없거든요. 저는 이 1446원 여기를 만약에 환율이 돌파한다 이러면은 잠깐 매수하고 있던 거를 잠깐 쉬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좀 상황을 볼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사실 그때가 진짜 더 가장 좋은 매수 구간이기도 하겠지만 여기를 돌파할 만한 어떤 무언가는 아직은 무언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시장을 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한 8조 원 매수하면서 이번 연도에 매수 강도가 좀 정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면은 작년부터 이렇게 보면 코스피가 2200 정도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2400 정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는 이런 어떤 반복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수급으로 좀 보면 이렇게 보면 2200 요 언저리, 그러니까 요 언저리 진한색 코스피인데요. 요때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는 요런 구간에서는 외국인 빨간색이 수급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시작되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서 이만큼 오는 정도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만큼 오는 정도에 보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좀 욕구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하니까 짧게 짧게 할 수 있겠죠. 외국인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수급의 관점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코스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산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한 7차례 정도, 뭐 6번, 7번 정도 나왔는데요. 일단 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여기 그 갭을 띄워놓던 요 자리를 치고 내려가면 조금 흐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죄다 과열권에 들어갔던지 과열을 이탈하고 있던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급의 이 초록색 선도 계속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단기적 관점은 유지합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여기를 만약에 이탈한다면 요 구간은 좋은 매수 구간이 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이번
좀 주목해서 봤던 뉴스는 뭐 별건 없습니다. 딱히 별건 없는데 다만 내일 밤 발표되는 미국 CPI 요것에 대한 어떤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어떤 뭐 채권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어떤 무착륙 시나리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침체가 없을 수 있다. 그냥 둔화로 끝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뉴스들은 좀 더 기분이 오히려 나쁩니다. 아, 이번엔 달라.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뉴스들이 오히려 좀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불안한 느낌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좋은 뉴스는 중국이 이번 주 한국인 단기 비자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좋은 이야기이죠. 여전히 근데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시장이 조금 이렇게 좀 흔들흔들하면 안 좋은 뉴스가 다시 좀 훅 나오고요. 다시 시장이 상승하면 또 좋은 뉴스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시장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을 어떤 실적으로 보는 구간이 아니라 PER로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상향이 이미 됐고 가속화되고 있는 쪽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파라다이스나 롯데칠성은 좀 좋아 보여서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보유 종목인 TNL을 이제 슬 매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TNL은 저희가 단기로 매수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회사이고,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30%뭐 이렇게 올라가고요. ROE도 20%대로 이렇게 쭉 가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만약에 싸게만 샀다면 장기 투자를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올해까지도. 근데 이 종목은 단기로 매수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는 그냥 뭐 5에서 10% 정도로 짧게라도 수익이 나면 뭐 매도한다 이런 어떤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조금 더 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매수하자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미 매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트레이딩 관련해서 회원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좀 주셨습니다. 저도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먼저 이 큰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자의 관점과 이 트레이딩의 관점은 진짜 다르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쫙 주가가 분명히, 그러니까 가장 전제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기업이 쫙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상향 직선으로 가진 못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가치 투자자들은 와 차트 투자자가 있겠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 가치 투자자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만 좋아하죠. 떨어지는 구간들만 좋아하고, 반대로 또 이렇게 오를 때 조금씩 물량을 줄여 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역시도 가치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단점은 분명히 추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만 하지 매수를 못 한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좋아 보이는데 비싸 보이니까 못 사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대신에 차트 투자자들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좋은 회사이고 싼데 못 사요. 이런 구간을.
분명히 좋아 보이지만 좋은 회사가 싸 보이지만 못 사는, 대신에 비싸지면 사고 싶어지는, 비싸야만 사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회원분들과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계속 많이 이제 혼란스럽긴 합니다. 저 역시도 뭐가 과연 좋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치 투자라는 것이 어떤 실적과 어떤 가격의 어떤 그 괴리를 찾는 과정인데, 내가 과연 가치 투자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인가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숫자들의 조합으로 이거 기업을 평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항상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트 투자는 이 가치 투자를 했던 어떤 선입견 때문에 비싼데 이걸 어떻게 사지, 이런 게 계속 부딪힙니다. 근데 수익도 사실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계좌를 나눠서 저 역시도 계속 이렇게 계속 하는 과정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마음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의 결론은 뭐였냐면, 이 차트 투자가 더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부지런해야 되고 더 강심장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손실도 끌어안으면 안 되고요. 손실이 날 땐 무조건 잘라서 기다려야 되고, 계속 이런 어떤 강심장과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치 투자자들은 차트 투자자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마음 편하게나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가 좋다 이런 것은 아직 저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포트폴리오가 시장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현금을 보유하고, 여기에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이렇게 좀 섞어서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아직은 이것을 딱 나눠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좋은 기업이 다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좋은 기업이 싸지는 구간에서는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얘네가 추세가 돌아서면 이때부터는 좋은 기업을 또 단기 투자로서 차트 투자로서 계속 매매를 한다. 그래서 현금 회전을 좀 이렇게 일으킨다, 이런 관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회원분들과 이야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 장기 투자의 비중이 많고 단기 투자의 비중이 작으니까 얘네들도 조금 비중 있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해달라. 보통 제가 카페에서는 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단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하니까, 요거 위주로 하는 분들은 좀 요쪽에 비중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말씀하셔서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뭐가 좋은지를 아직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수익률은 비슷한데 그냥 성향의 차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회사, 저희가 보유한 좋은 회사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 한도 이 안에서는 부지런히 단기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장기 투자도 열심히 하겠다. 근데 다만 종목의 개수는 줄이기로 좀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좀 더 듭니다. 왜냐면 실행이 안 되면 일단 안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어떤 이야기고 괜찮아 보여도 내가 실행이 안 되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종목이 많으면 관리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집중도 안 되고. 근데 저같이 계속 매일 보는 사람들이야 뭐 관리가 되겠지만, 일하면서 잠깐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보유 종목이 많아 버리면. 그래서 종목을 10종목 정도로 이렇게 최대한 맞추는 것을 해야겠다. 근데 다만 지금 장기 종목이 10종목이 넘어가고 단기 종목은 10종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천천히 맞춰 가겠다. 그래서 요 10종목 정도로 장기 종목, 단기 종목을 계속 해야겠다. 그래야지 저도 살고 회원분들도 같이 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 하나라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트레이딩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릴까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가장 보수적인 차트 투자와 가장 심플한 차트 투자 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이 보수적인 차트 투자는 주간 차트로 보면 10주와 40주의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사실 여기에는 거래량을 같이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심플한 차트 투자는 5주와 20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요거까지 설명을 할까 했었다가 너무 복잡할 것 같으니까요. 요것과 요것의 방법은 뭐 똑같습니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는 요거를 차트를 두 개를 동시에 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위에 게 40주, 10주, 그 다음에 20주, 5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깔아놓고 나름의 어떤 장단점을 이야기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선택한 게 있죠. 선택한 게 있는데 한번 회원분들도 한번 선택을 마음속으로 해보시고, 어떤 게 맞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다만 이거 역시도 좀 줄여야겠, 방법도 하나로 통일해야겠다. 근데 아마 어떤 건지 회원분들은 좀 느낌이 오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드리면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와 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조금 더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다. 확 편하게, 아주 편하게. 그러니까 특히 뭐 어떤 차트를 보는 거는 저나 회원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심플하게 만들고, 다만 저희가 할 것은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거, 이 업무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을 꾸준하게 계속 골라내고, 이 좋은 기업 안에서 저도 그렇고 회원분들도 같은 어떤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은 역시 장기적으로도 매수 매도 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다만 가치평가의 방법은, 나중에 가치평가하는 방법도 좀 심플한 것으로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가치평가하는 방법 역시도. 그래서 좀 같은 곳을 같이 좀 보면서 이번 연도 힘든 장을 좀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 회원분들께서 회사로 전화 많이 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 역시도 많이 배웁니다. 회원분들에게 배우고 좋은 이야기, 의견들도 공유하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